8거래일 연속적으로 올라온 코스피 지수, 오늘 그 9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요? 이 올라오는 속도도 가파르지만 그동안의 몸집도 매우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옆으로도 확대되면서 시총이 무려 1,700조 원이나 불어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총만 이 기간 동안 8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800조 원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되는 자금의 부담감 속에 여러 가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빌미를 제공하는 뉴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화력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IT 투톱은 엇갈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출발로 13만 7,300원, 7,800원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14만 원 아래에서 크게 빠지진 않지만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출발로 0.4% 내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AMD는 크게 올랐지만 엔비디아는 제자리 걸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빠지면서 반도체나 빅테크 안에서 이렇다 할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다는 점 오늘 반도체 투톱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어제 강력했던 2차 전지단에서 본다면 LG엔솔이 상승 출발했다가 탄력을 일부 반납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약보합권, 에코프로도 강보합권의 등락으로 2차 전지 안에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강하지만 이들 종목들은 다소 약하게 출발하고 있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기세는 40만 원을 뚫고 오늘 41만 원에 안착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바이오가 기세가 도는 듯 하죠. 쉬어갔던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답답했던 흐름을 오늘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산업재 쪽으로도 자금이 약합니다. 조선주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1.4%의 약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쉬고 오늘 현재 소폭의 상승입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힌트입니다. 지금 로봇 쪽 강합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삼성 자산운용의 지분 투자로 급등하며 거래 쏠렸던 뉴로메카가 오늘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라캐스트, 유진로봇, KNR 시스템 상승입니다. 최근 단기간에 크게 올라왔던 고영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본다면 시세가 살짝 엇갈리면서 오늘 손바뀜이 일어날지 보셔야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은 약세고 HL 만도, S&T 모티브는 강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세 체크하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불안합니다. 지난 연말까지의 움직임을 되돌이켜 본다면 고공행진했던 이 환율, 이 움직임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잇따른 구두 개입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을 내놨었죠. 이때가 딱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었던 환율인데요. 12월 24일 1,484원이라는 고점 경신 이후에 90이라는 선을 보진 않았고 바로 직후 이 정부의 대책으로 1,427원까지 뚝 떨어졌었던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보름 만에 1,478원까지 거의 50원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오르나? 세 가지 요인으로 체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 외화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이 재정 확대 정책과 관련돼서 엔화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조기 총선까지 가능성이 두각이 드러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1년 내 최고점인 159엔대까지 간밤에 또 한 번 터치가 있었습니다. 엔화와 동조되는 움직임으로 원화가 약세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 흐름으로 연말의 흐름 뒤따라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발 리스크인데요. 지금 그린랜드 영토권 이슈와 맞물리며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연준의 독립성 위협까지 트럼프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를 조장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말에도 거듭 이야기가 나왔었던 요인인데요. 연초에 다시 한번 1일부터 9일까지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집계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렇게 환율을 진정시켰던 데에는 이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 됐던 게 서학개미들 해외로 복귀시키겠다라는 유인책이 그 정책에 담겼기 때문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일단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결국 트럼프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 그리고 간밤에 발표된 물가도 결국은 예상 대비로는 약세였었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상반기 완만한 하락이 전망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망 회로이기도 하죠. 원달러 환율 코스피의 상관관계도 약화되면서 환율이 올라 지수 빠져 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크게 오르더라도 너무 증시의 위협 요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부터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4,700선까지 올라오면서 턱밑으로 지금 신고가 경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 4,690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8거래 연속적으로 오르는 데에는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는데 현대차가 몸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보조로 삼성바이오와 LG엔솔도 어제 힘을 내주긴 했었는데요. 단연 현대차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시총 80조를 돌파하면서 삼성바이오와 LG에너지솔루션과 앞자리가 동등해졌습니다. 여기서 시총 순위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중요한 흐름으로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밸류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온 우주의 기운이 현대차를 둘러쌉니다. 라는데 4가지 요인 다시 정리해드렸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업데이트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어제 나왔던 것 추가적으로 봤던 내용은 지금 CES 때 나온 로보틱스 사업 재평가, 여기에서 부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이를 둘러싸면서 2027년에 나올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본격화와 관련된 내용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어제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 첨단 자동차 플랫폼 본부 수장이 자리가 비어 있었죠. 송창현 이 본부장이 나가면서 리더십 공백으로 당장 기술력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엔비디아 본부장 자리를 역임했었던 최연소 사장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됐습니다. 이 최연소 사장의 이력에도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지금껏 이 두 빅테크에 몸을 담으면서 자율주행과 로봇과 관련된 플랫폼 연계 기술에 있어서 뚜렷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장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앞으로 현대차의 이 로봇과 자율주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구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내용에 부각되면서 40만 원을 돌파한 현대차 주가고요. 그 전에 모셔널이 이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용화 연말에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피지컬 AI의 선두 기업으로 재평가되면서 이제 본업으로 재평가되는 그 구간을 넘어서서 신사업인 로봇으로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면 과연 밸류를 어디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8년부터 양산이잖아요. 3만 대 목표. 이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숫자에 집중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은 27년 추가 증자거나 IPO 가능성인데 이 자금을 엑시트하게 되면서 정의선 회장 22%의 지분 엑시트, 그 이후에 상속세를 활용하거나 지배구조 개편 자금으로 활용할 거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내년까지도 이벤트는 여전히 있다라는 측면을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와 그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2가지 증권사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서 의견 참고하시라고 뽑아봤습니다. 일단 주가 급발진에 대해서 유한타증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고 무엇을 기다리면 됩니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시총 괴리도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흐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현대차가 갖고 있는 신사업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수 있고요. 프리미엄의 종점은 결국 지배구조 개편, 아까 말씀드린 2027년 시나리오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업종에 대한 의견은 중립입니다. 소수 업체들의 멀티플 상승이 그럼 기아나 지금 소외받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나 자동차 부품까지 확산될까? 여기에 대해 유한타증권은 선을 긋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큰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프리미엄 주고 있는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해 대신증권에서는 단기 변동성은 경계하고 조정은 매수 기회 긍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익 가시성이 큰 부품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L, 기아, S&T 모티브, 유한타가 보지 않는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도 단기적 이익 가시성 크다면 매수.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모멘텀 장착한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 그 대기업과 아이들, 작년 연초 이맘때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다시 되풀이되면서 어제 뉴로메카의 강세 움직임이 또 한 번 쉬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게까지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현대차 쪽으로 워낙 관심이 크긴 하지만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의 주인공이었었죠. 여기에 뉴로메카까지 등극을 하면서 과연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다른 로봇주들 어떻게 사들일 것인가에 대한 M&A 기대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액추에이터나 다른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LG전자 관련한 종목들도 좋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요. LG CNS와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보도가 나오면서 같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보시죠.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뉴로메카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예상호가로 18%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역시 기세라면 현대차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종목들 안에서 다소 희비가 교차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매기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잠시 후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이는 쪽과 오늘 관심 있게 볼 쪽 정리해드립니다. 노보노디스크 CEO,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개장 전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비만 치료제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지금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국내 비만주들에게 관심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쉬어갔던 이 바이오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M&A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보셔야겠고요. BTS는 3월 20일 컴백, 여기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월드 투어는 확정이 됐네요. 지금 고양시에서 4월에 연다. 하이브 올해 이익 가시성 매우 높다며 TP 상향조정 리포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하이브 현재 분위기 좋다는 점 잠시 후에 추가 전략 세워보고요. 리튬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 전략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튬 개발권을 품게 됐다라는 내용, 2차 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개장까지 7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가 보죠. 어제까지 8거래 연속적으로 올라 4,692. 오늘 4,70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네요. 0.2% 상승하면서 4,702선에서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 953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단연 지수를 이끌었던 주역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예고되는데 힘은 그전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재료와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밸류 프리미엄 오늘도 이어지게 될지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할까요? 일단 매도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잠시 쉬었죠. 그런데 이제 미증시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펀더멘탈이 흔들리면서 섹터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내의 변수로 인한 조정이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라
만약에 이를 빌미로 윗꼬리가 좀 달리거나 아니면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HL만도, 그리고 대다수의 자동차 부품주들 중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군들까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다소 좀 경계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테마가 크게 돌 땐 처음엔 대형주가 돌지만 마지막 단에서는 중소형주들 실제로 수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밸류 체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움직이는 때가 많은데 그러한 현상들이 어제와 그제 조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안 좋다라기보단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대차만 일단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매할 만한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시초에 만약 갭 상승이 좀 강하게 떠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럴 것이 트럼프발 리스크 시장에 좀 관심 갖기 시작했거든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로봇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잘 달렸던 현대차에서는 지금 관련 종목들이 희비교차인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뜨거울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예상 호가에서요. 바톤 터치를 이어받을 뉴로메카가 이틀 연속 급등 움직임 예상되는데 관심 있게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렇게 대기업과 관련된 연결고리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어제 뉴로메카가 네. 좀 오른 게 좀 과하게 올랐던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리론공업도 삼성 계열사의 운용사 자금이 들어왔는데 리론공업은 안 움직이고 어제 뉴로메카만 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센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많이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뉴로메카도 좋은데 최근에 KNR 시스템도 그렇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로봇주들이 계속 좀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 쪽은 저는 뭐 KNR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클로봇이라던가 이런 쪽도 좋고요. 그동안 정말 많이 못 올랐던 시메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봇과 시메스가 비슷한 결인데 클로봇은 정말 강한 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메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가격적인 매력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 과제도 수행하고 있는 시메스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기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모멘텀도 강할 것이고 덜 갔던 로봇주들까지도 다시 보자. 결국은 이 내러티브가 계속 간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주호 본부장님, 노보노디스크 대규모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비만 관련 종목들이 투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사실 어제 한미약품의 하락은 좀 약간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머크사에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아무 언급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사실 급락이 나온 건데 오늘 이 부분을 또 만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비만 쪽을 본다면 저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서 최근에 좀 힘이 좋았다가 쉬어가는 종목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 쪽 빠졌는데 어제 잘 버텨줬거든요. 근데 삼천당제약은 아무래도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아이리아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삼천당제약도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삼천당제약 좋습니다. 두 분의 관심주 궁금해요. 오늘 조금 수급이 분산되나 이런 움직임들도 나와서 어디 공략하실지 김태성 본부장님. 저는 한양 ENG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해당 섹터 내의 대장은 신성 ENG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양 ENG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상대적으로 악성 물량이 좀 먼저 소화됐었기 때문에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제 한양 ENG와 신성 ENG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클린룸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의 간밤에 여러 가지 내용 리포트를 보게 되면 지금 공통적으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클린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증설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설에 앞서서 또 클린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 지금의 최근의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절라 2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3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했을 때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양 ENG 주셨습니다. 반도체 클린룸, 지금의 단기 하락은 기회다.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은 이수페타시스 주셔서 12월 이후 조정받았는데 지금 기회로 봐주셨거든요. 이 전략은 시장 문 열고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지수가 호가상으로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 0.1% 약보합권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로 상대 강세가 눈에 띕니다. 시장 문 열어봐야겠죠? 바로 열겠습니다.